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때 매우 활약한 몽고메리 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40년 몽고메리는 프랑스 전선의 영국 원정군 지휘관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이후 후퇴하는 영국군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서 전투로 독일군을 저지하여 링게르크 철수 작전을 도왔습니다. 이후 본토로 개환의 육군 지휘관에 전역하였습니다. 에리민 논면 원수가 이끄는 독일 아프리카 군단은 이탈리아 왕국군이 저지른 삽질을 메우기 위해 급파되었습니다. 번개 같은 작전으로 오코노 중장을 사라졌고 영국 서부 상하권을 거의 괴멸 상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중등사령관 에이벌 대장이 인도로 선출되고 후임이 된 오켄넥 대장은 서부 사막군 제8군 일명 사막의 깃들어 집회를 하고 재도전할 때 밀어붙이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습니다. 다시 논밀의 반격을 받고 닐리치 중장이 지휘하는 8군이 전력 전론 가랑을 날려막았습니다. 토브로까지 함락되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오켄넥은 엘라바인까지 물러나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리치 중장을 해임하고 8군의 지휘권을 직접 잡고 논밀의 공세를 제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오켄넥은 처칠의 무리한 공세 요구를 비현실적이라서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처칠은 카이로까지 가서 오켄넥을 마구 꾸짖으며 패배주의에 물들었다며 해임한 뒤 그 힘으로 헤럴드 알렉산더 대장을 임명하였습니다. 8군 사령관으로 몽고메리 중령을 임명하였습니다. 몽고메리는 역시 처칠의 그대를 저버리고 전역을 보호하고 우주 방어를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몽고메리는 먼저 논미를 마구 폄하하면서 그를 칭송하는 풍조를 몰아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 마음에 안 들면 옷을 벗으라 하며 부대를 장악한 뒤 장병들을 맹훈련시켰습니다. 우주 방어를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 30일 실시된 논문의 마지막 대공시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독일군이 이집트 진공 능력을 완전히 손목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벼운 공세에 나서는 대신 처칠이 거듭된 압박에도 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내내 몽고메리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논면은 자신의 실책에도 몽고메리가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너무 소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군단과 이탈리아군이 피폐해지는 보급에 시달리는 동안 몽고메리는 8군의 전력을 하루가 다르게 증강시켰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독일 제27 전투비행단 소속 정찰기가 시속 300마일로 8군의 병력 주변을 돌면서 그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무려 1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후 미군과 함께 시찰리아 상륙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징계평안과 주공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베텐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항상 과감한 공격을 주장한 베텐과 가급적인 방어전을 유지로 적군의 힘을 소진시키고 마무리를 가한다는 몽고메리는 서서컨컨 충돌하기 일쑤였습니다. 가시린 전투에서 미군이 한시간 꼴을 본 몽고메리는 미군의 전투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전공 욕심에 불타는 베텐도 몽고메리가 명장 노멸을 극복한 명성에 빛나면서도 자신이 전공을 세우는 것을 방해한다 하여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더 많은 전공을 세우기 원하였습니다. 몽고메리는 처음에는 베텐을 그다지 신경 안 썼습니다. 그가 시찰에서 엄청난 전과를 세워 자신의 전공이 가려지자
약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때 이후 패턴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나이벌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와 패턴은 서로 만날 때마다 싸웠습니다. 이들을 지휘하는 아이자와는 머리를 잡고 오미 브레들과 이를 중재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일어나는 셈이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부가 멀쩡하게 돌아갔던 것이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몽고메리는 이후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상륙군을 총지하여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노르망디 연합군을 묶고 들어오는 독일군을 상대로 영국군을 지휘하여 격전을 치르다가 이후 상류가 한 패트린 상군단이 망치 역할을 하는 동안 오르역을 수행, 패트린 부대가 진격하는 동안 독일군의 주력을 붙잡아 두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두 지휘관의 역할을 하려고 연합군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개시한 후 예상보다 적은 희생으로 훨씬 빨리 파리를 탈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몽고메리와 패트린 대립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군이 빛나는 승리를 취재하기를 원하는 미국 기자들이 패튼의 공격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몽고메리를 무능한 인물 답답한 영국군을 포장하였습니다. 이런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지그프리트 성과 라인강을 넘어 독일 땅으로 더 먼저 들어가고 더 큰 성과를 거둔 장군이 되고자 두 사람은 서로 라이벌 의식이 더 커졌습니다. 보충 병력과 보호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자와는 영국군이나 미국군 전쟁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던 데다가 어느 한쪽의 물자를 집중하기도 난감하여 양측 최대한 공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군과 미군 양부대의 진격 속도가 떨어지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내부의 불화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연합군 독일군이 후퇴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진격한다고 기고만장하였습니다. 독일이 부드러운 아랫배를 걷어차기 위해 획기적인 꼼수를 공개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노르만디 이후 간간히 간단한 임무를 뒤며 대기하는 공수부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마켓가든 작전이 몽고메리 제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영미 3개의 공수사단이 네덜란드 일대에 강화해서 네덜란드 데스탕스와 협력의 권한을 확보한 뒤 영국 육군이 줄긴 30군단이 확보된 권한을 따라 독일군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알렘을 장악하여 크리머스전의 전쟁을 끝내자는 작전이었습니다. 독일은 본토 방어를 위해 지그프리트 산에 전쟁을 집중하고 네덜란드 방어에 그다지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영국군은 이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공수부대가 권한을 확보하면 아군 기갑부대의 지원에 남은 적군을 소탕하고 적의 방어선을 우회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작전 의도 자체는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렘 주위의 2개의 무장 친위대가 기갑사단과 육군 1개 기갑사단, 육군 보병사단과 그 근처의 무장 친위대가 집결을 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SS 명장 필리름 피트리 기갑대장이 지휘하는 제2 SS 기갑 본단으로 무장 친위대 전력 중에서도 정예 부대로 동부전선에서 죽어라 싸우다가 재정비 및 휴식을 위해 서부전선으로 온 노련한 장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부전선으로 접견된 뒤 팔레지에서 연합군에게 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서부전선 사령관으로서 다시 부름한 게르트 폰 룬트스테트 육군 원수, 동부군 전선에서 온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장군, 두 분은 병력을 안전하다고 판단한 후방의 시골 구석 즉 알헤무라 보내어 휴식 겸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병력은
말이 사단이지 연대 수준도 못되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방면이나 독일 본토 쪽으로 공세에 올 것을 대비해서 발레지 포개에서 탈출한 제2SS 기갑군단을 후방엔 RM에서 포증과 의식을 취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하필이면 방어 사자 워델 장군이었습니다. 워델 장군은 영국군 공수부대의 강화로 단 3시간 만에 방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육군과 SS 병력뿐 아니라 강군의海군과 공군 병력에다가 경찰들까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전부 동원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 연합군 공세를 군시하였습니다. 반격 격전 내내 모델 장군 자신이 매일 전선에 나가 전황을 완전히 파악하여 매우 정확하게 정오 모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SS 기갑부대 지휘관 내 비틀히 장군, 공군 봉수부대 운용의 명수 쿠르트 스탠드 장군의 지휘 역량까지 대해져서 연합군 건양을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독일군 최정예도 아니고 2선급 예비부대나 해군 후방 교육기관 이런 등 급조된 이들을 상대로 연합군에서는 고급 병력을 꼽히는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말아먹었습니다. 지금에도 지고 전쟁에도 진 결과가 되어 특히나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사실상 모델 장군과 참모들에게 진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군이 너무 강해서 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거기다 패튼 장군인 부대는 마켓가든 작전에 고급이 집중돼 프랑스의 독일 국경 근처까지 도착을 했음에도 멈춰야 하였습니다. 한편 이 작전 실패는 훗날 몽고메리 평가를 크게 깎아먹는 격언이 되었습니다. 작전 실패 자체도 그렇지만 몽고메리가 작전의 실패하자 명명하게 분투했지만 전체적으로 돌봐줄 백이 없는 폴란드 육군의 공수여단장 스타니스가 수사 보스키 장관에게 패전의 책임을 몽땅 전가하는 주택을 보였습니다. 이후 수사 보스키 장관에게 사석에서만 사과했을 뿐 그 이외에도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사 보스키 장관은 전후 영국에서 공장 노동자를 힘겹게 일을 하며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작전의 패배에 실패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스탈린이 말 맞다나 인류 역사에 부정적인 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패의 성총 장군 또한 아주 없진 않아 전쟁사를 통틀어 정말 검에 콩나듯이 등장한다. 전쟁에서 승패는 병같이 상사이고 모든 전투를 이길 수 없는 건 노릇이다. 약체화된 토끼를 그렇게 쳐버리는 것도 고금을 대서 영장 밑에는 적절히 없다는 법이다. 당시 독일 측 지휘관이 발터 모델이 적정이라 역렬한 지휘관이 아닌 당대의 속보편을 맹장했다. 충분히 짐작되는 여지가 있었다. 밖에 가던 작전은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영국 제1공수사단은 사실상 정면하고 이 82 공수사단도 노르망디 이상의 사상전을 내는 데 큰 타격을 입었다. 쓸모없는 수십 킬로미터 뒷길만 차지하는 참패를 끝났다. 이 기간 동안 서부 전선의 전 부대의 진격이 준비됐고 이에 작전 실패와 더불어 미국 언론들에게 맹렬하게 당하였다. 하지만 아이자나가 불똥 튀는 것을 염려했는지 열심히 몽고메리를 옹호해 주기도 하였다. 기껏해야 사단급 출혈이었기 때문에 넘어갔다. 결국 레인건 부활하는 작전 목적이었던 작전 개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45년 3월 그것도 패턴의 손으로 달성됐다. 이후 연합군은 만명정부 요청에 따라 고급의 청년 항구인 안티벨펜 해방에 전향하였다. 캐나다 육군이 1만 3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셀리 전투에서 승리해 강제판의 독일군을 몰아내며 안티벨펜
베르펜 항구 사용이 가능해진 데에야 겨우 보고에 숨통 트였다. 결국 RM이 완전 해방된 것은 독일이 항구하고 나서였다. 1944년 겨울 독일군 악천후를 이용해 1940년 프랑스 정부를 제안하고자 아르덴 대공시를 시도하였다. 미국이 초반에 대피하다가 반격에 성공하여 승승장구하는 동안 몽고메리 영국군은 네덜란드 지역의 독일군을 소통하면서 미군 진영이 들리게 될 만일 사태에 대비하였다. 하지만 전투 종료 후 몽고메리가 승리를 자신이 덕으로 돌린다는 기사가 미국 쪽 기사들 순위로 나왔다. 원래 당시 몽고메리 발언 우리도 승리에 일조했다는 정도로 상식적인 것이었지만 미군이 대승을 치르다는 영국 놈으로 만들고자 미 언론이 과장하였다. 아무튼 이후 미국에서는 몽고메리의 평가는 나빠졌다. 아르덴 전투 이후 사실상 서부 전선을 독일군 괴물 상태가 됐다. 이 때문에 몽고메리와 베트남 손쉬운 먹이가 된 나인강 투하 작전을 먼저 벌이려고 하였다. 아이젠하워는 미군이 손실을 우려하여 영국군이 먼저 나인강을 돌파를 하도록 허가했다. 베텐이 먼저 투하해버렸다. 1945년 5월 독일이 패망하자 1945년 6월 독일을 못지는 공로로 인정받아 몽고메리 원선언서에서 전승 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이상 2차 세계대전 때 몽고메리 장군이 활약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